이 아이 빨리 옮겨야 됩니다. 어서! 당신이 왜 여기에? 하필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깃들 거예요. 제발 네가 숨 좀 쉬어봐라, 제발. 이 아이 지금 당장 이동시켜야 합니다. 기다리면 위험해요. 왜 네가 여기 있는 건데요? 대체 왜 지금?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합니다. 소윤아, 엄마 놓지 마. 제발 네가 버텨줘. 새벽 안개가 남은 거리 위로 미정이 빠른 걸음으로 버스를 향해 움직입니다. 몸에 힘이 빠진 소윤을 품에 안은 팔이 저려오지만 미정은 아이의 몸을 더 꼭 끌어당기며 숨을 고릅니다. 오늘 지각하면 이번 달 월세도 위태롭다는 생각이 그녀의 발걸음을 더 재촉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자리 하나에 겨우 앉자 미정은 소윤의 이마를 만지며 다시 뜨거워진 열에 걱정을 삼킵니다. 소윤아, 조금만 버티자. 엄마 금방 끝내고 갈게요. 미정의 낮은 속삭임이 버스 창에 희미하게 번집니다. 창밖을 스치는 빌딩 숲을 바라보는 미정의 눈빛에는 피로와 긴장이 동시에 어립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의 어깨를 계속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버스가 목적지 정류장에 멈추자 미정은 가방과 담요를 고쳐 잡고 다시 숨을 가다듬습니다. 엄마 힘낼게. 네가 조금만 도와줘. 미정은 아이의 손을 살며시 쥐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만큼은 제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길 바라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빌딩 뒷골목 평상 위에는 선희와 다른 청소 직원들이 모여 있고 모두 졸린 표정으로 출근 점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희는 미정을 보자 눈을 크게 뜨며 소윤의 창백한 얼굴을 확인합니다. 미정 씨, 오늘도 아이 데리고 왔어요? 선희가 낮게 묻자 미정은 죄책감 섞인 얼굴로 고개를 숙입니다. 맡길 데가 없어요.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의 말은 작지만 절박하게 떨어집니다. 선희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 관리소장 돌아다닐 거예요. 휴게실에 최대한 안 들키게 눕혀둬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현실적인 조언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미정은 감사 인사를 건네고 소윤을 따뜻한 담요로 다시 감싸 휴게실 구석에 조심스레 눕힙니다. 아이의 숨결이 가늘게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한 뒤 그녀는 손등으로 마지막으로 땀을 닦아줍니다. 엄마 다녀올게. 잠깐만 자고 있어줘. 미정은 떨리는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립니다. 같은 시각 빌딩 상층부에서는 재현이 비서 지훈과 함께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에 깔끔한 표정을 유지한 재현은 오늘 있을 임차인 미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인력들을 스치듯 바라보던 순간 재현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아이를 품에 안고 힘겹게 걷는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재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눈빛이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립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려다 스스로를 다잡듯 잠시 멈춰섭니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이 묻자 재현은 고개를 돌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아니야. 그냥 가자. 짧은 대답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습니다. 재현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방금 본 미정의 뒷모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재현은 자신에게도 알 수 없는 묘한 예감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근무가 시작되자마자 관리소장 박 소장이 로비로 내려옵니다. 그는 정장을 정돈하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시선을 올리고 내리며 점검을 시작합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불만으로 굳어 있고 청소팀을 향한 감시의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박 소장은 미세한 얼룩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걸음을 멈춥니다. 그의 시선이 미정에게 꽂히는 순간 분위기가 한층 더 싸늘해집니다. 아이 데리고 일하는 건 규정 위반인 거 알죠? 그의 말은 단호하고 공격적입니다. 미정은 몸을 더 낮추며 걸레를 쥔 손을 꽉 잡습니다. 오늘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떨림이 분명합니다. 박 소장은 대답 대신 혀를 차며 다른 직원들의 작업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미정의 어깨가 묵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잠시 휴게실로 돌아온 미정은 소윤이 낡은 소파에 누워 땀을 흘리며 헐떡이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아이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이마 위에 맺힌 열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정이 담요를 고쳐 씌우는 동안 카페 매니저 유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면 말해요. 유리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물 한 병과 작은 빵을 테이블 위에 두고 돌아갑니다. 그 작은 호의는 미정에게 순간적인 위안을 주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도 끌어올립니다. 아이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희가 급히 다가와 소윤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미정 씨,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은 그대로 목소리에 실려 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빠지면 다음 달이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말은 현실을 버틸 수밖에 없는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그 시각 비서 지훈이 관리소장의 요청으로 로비에 내려와 청소팀 동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잠시 눈썹을 찌푸립니다. 그는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상황을 곧장 건물주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미정이 소윤을 돌보며 서둘러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본 지훈의 표정은 미묘하게 복잡해집니다. 규칙은 규칙이지만 눈앞의 현실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훈은 관리소장의 지시이기에 최소한의 보고만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간 그는 재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섭니다. 대표님, 로비 청소 인력 중 아이를 데리고 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지훈은 짧고 객관적인 설명만 전합니다. 재현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읽히지 않게 유지한 채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짧은 파문처럼 작은 불안과 궁금함이 이미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른 이유를 들며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분명 평소보다 조금 느립니다. 그는 오늘 로비 CCTV 화면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조용히 결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청소 인력들은 지하 휴게실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좁은 공간에 오래된 전등이 희미한 빛을 비추고 사람들의 피곤한 숨소리가 정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미정은 식욕이 없었지만 소윤이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죽을 꺼냅니다. 담요를 덮은 소윤은 천천히 눈을 뜨고 미정의 손길을 느끼며 약간 몸을 일으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낫지. 네가 힘내야 해.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깊은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아이는 작은 숟가락을 힘겹게 받아 삼키고 다시 고개를 떨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미정의 손끝은 자꾸 떨리고 마음은 더 불안하게 쪼여듭니다. 옆자리의 직원 중 한 명이 미정에게 따뜻한 온돌자리라도 쓰라며 가방을 옮겨줍니다. 작은 친절이지만
미정의 표정에는 잠시 숨통이 트인 듯한 미묘한 안도가 번집니다. 하지만 아이 상태는 더 깊은 한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각 위층 사무실에서 재현은 모니터 앞에 앉아 인사팀 직원과 함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청소 용역 인력 명단을 요청했고 인사 담당자는 디지털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이 담긴 폴더를 차례로 열어 보여줍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화면에 박미정이라는 이름과 작은 증명사진이 나타나자 재현의 손이 미세하게 멈춥니다. 사진 속 미정의 얼굴은 피곤한 흔적이 가득하지만 예전 기억 속 모습과 겹치며 낯설지 않은 여운을 남깁니다. 재현의 눈빛이 흔들리고 손끝은 키보드 위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혹시 이전 근무지나 가족 정보 더 있습니까? 재현은 담담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는 약간 낮아져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규정상 추가 기록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설명은 짧았지만 재현은 이미 여러 조각난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고 창을 닫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잠시 후 재현은 로비 CCTV 화면을 여는 버튼을 누릅니다. 녹색 불빛이 켜지고 실시간 영상이 모니터에 뜨며 청소팀의 동선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미정이 바닥을 닦고 몇 걸음 뒤 다시 숨을 고르며 허리를 짚는 모습이 화면에 반복적으로 잡힙니다. 그 뒤편 휴게실 문틈 사이로 소윤의 작은 손이 떨어뜨린 인형이 미세하게 보입니다. 그 장면은 재현의 시선을 오래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미정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과거 헤어졌던 시간이 스쳐 지나가고 자신이 뒤돌아선 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니터를 끄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하려 애쓰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현은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책임감 같은 감정이 조용히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로비를 여러 차례 지나갑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느라 바쁜 미정은 재현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현의 시선은 계속 미정의 주변을 서성이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은 걸지 않지만 시야 끝에 맴도는 불안과 무언가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복도를 지나며 재현은 오늘 본 여러 장면들이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예감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자 미정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립니다. 전화 화면에 뜬 병원 수납팀 번호를 본 순간 미정의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이 듣지 않도록 구석으로 이동해 통화를 받습니다. 수납팀 직원은 밀린 진료비를 다음 방문 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검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만 남은 금액은 현실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녀의 눈빛에 깊은 초조함이 드리워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압박이 밀려옵니다. 이 순간에도 휴게실에서는 소윤의 기침이 더 거칠어지고 있고 아이의 마른 숨은 작은 방 안에서 날카롭게 울립니다. 미정은 달려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지만 소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습니다. 엄마 괜찮아. 네가 좀만 참으면. 미정은 아이에게 말을 건네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선희가 급히 다가와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는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지금 빠지면 어려운 거죠? 선희의 질문은 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미정은 짧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녀는 오늘 야간 근무까지 채우면 다음 주 잔업수당이 나온다는 말만 머릿속에서 되뇌고 있습니다. 선희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미정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주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째 예민해진 박 소장이 로비 점검을 하다가 거울 가장자리에 작은 얼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팀 전체를 불러 모아 규칙 위반과 작업 태도를 이유로 단체 경고장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특히 미정을 향해서는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상황을 다시 지적하며 현장 배제를 거론합니다. 그의 말은 눈앞에서 벼랑 끝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안깁니다. 미정은 억눌린 마음을 숨기고 다시 걸레를 집어듭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인 채 작업 동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휴게실로 돌아온 뒤 소윤을 더 안쪽으로 옮기며 담요를 정성스레 감싸줍니다. 소윤은 힘겨운 숨을 내쉬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고 미정의 눈은 아이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선풍기 바람을 약하게 틀어 공기를 조금이라도 순환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마 위로 흐르는 작은 땀방울은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 복도 끝에서 지훈이 박 소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화의 일부만 들리지만 청소팀의 근무 관리와 규칙 점검에 대한 내용이 스치듯 들려옵니다. 미정은 그 소리에 마음이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 빌딩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곳에서 재현은 이 모든 상황의 조각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는 로비 복도를 지나며 박 소장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털어놓는 직원들의 얼굴을 스쳐봅니다. 그들의 잠깐의 표정만으로도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팍팍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재현은 이를 무심히 넘기지 않고 지훈에게 건물 관리 구조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책임감과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정은 아직 그 시선을 알지 못한 채 근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조여오고 있었고 그 조여오는 순간은 앞으로 찾아올 더 큰 사건의 전조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빌딩 내부 공조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흔들립니다. 천장 환풍구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더니 공기가 탁해지고 로비와 휴게실 온도가 들쭉날쭉 변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금세 몸으로 느끼는 소윤은 누워있던 소파에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몸을 웅크립니다. 휴게실 문틈으로 새어나온 기침 소리가 점점 커지자 지나가던 선희가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선희는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얘집니다. 미정 씨, 그녀가 급히 로비 쪽으로 달려나가며 상황을 알립니다. 미정은 청소 도구를 든 손을 떨어뜨리고 급하게 휴게실로 달려옵니다. 소윤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숨을 들이마시려 하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정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고 두려움에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미정은 아이를 안아들고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몸은 힘이 빠져 가벼워지고 고개는 미정의 어깨에 축 늘어져 갑니다. 유리는 카페에서 달려와
미정에게 작은 설탕물을 건넵니다. 이거라도 말은 끝내지 못하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소유는 컵을 입에 대지도 못할 만큼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 소장이 들어옵니다. 그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시끄럽다며 청소팀을 질책합니다. 소윤을 품에 안은 미정의 얼굴은 울음이 터지기 직전처럼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한마디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걸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는 계속 날카롭게 이어지며 휴게실 분위기는 더욱 압박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혼란이 커지자 보안 요원 한 명이 무전을 들고 상황을 관리 사무실에 보고합니다. 무전은 건물 전체 모니터를 보고 있던 재현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재현은 앉아있던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청소 구역층 버튼을 곧장 누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휴게실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를 안고 허둥대는 미정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재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숨을 고르는 미정에게 다가와 상황을 짧게 파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응급차 호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보안 요원이 응급차가 10분 이상 걸린다고 말하자 상황은 더욱 급박해집니다. 재현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바로 가져오라고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지훈이 차량을 건물 입구로 끌고 오자 재현은 소윤을 조심스레 안아들고 이동합니다. 그의 팔에 안긴 아이의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뜨겁고 호흡은 가쁘게 흔들립니다. 미정은 옆에서 손을 떨며 따라붙고 유리와 선희는 뒤에서 불안하게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동문이 열리려는 순간에도 재현은 아이 몸이 흔들리지 않게 팔에 힘을 더 줍니다. 미정은 눈물이 맺힌 채 부탁드릴게요라고 짧게 말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재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차량 뒷좌석에 눕힙니다. 그는 안전벨트를 잡아 고정시키는 동안 얼굴을 굳게 다잡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차 손잡이를 붙잡고 옆좌석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차는 응급실로 향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 세 사람의 삶이 커다란 전환점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차는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 중이던 의료진 2명이 들것을 끌고 뛰어나옵니다. 재현은 소윤을 조심히 안아들고 들것 위에 눕히며 아이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손을 떼지 않습니다. 미정은 숨이 가쁘게 흩어질 정도로 따라붙으며 의료진에게 아이의 최근 상태를 빠르게 설명합니다. 간호사는 상황을 체크하자마자 소윤의 입술색을 확인하고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들것은 빠르게 복도를 지나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고 미정과 재현은 그 뒤를 전력으로 따라붙습니다. 재현은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지시하는 대로 문 가까이 멈춰서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의 손등에는 떨림이 남아있지만 표정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서 두 손을 꽉 잡고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공간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고 마음은 무너질 듯 쿵쿵 뛰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서둘러 나와 최근 진료 기록을 묻습니다. 미정은 병원 이름과 진단명, 밀린 검사 일정을 빠르게 내뱉으며 숨을 고릅니다. 간호사는 기록을 조회하고 곧바로 데이터를 담당 의사에게 넘기며 상황을 다시 정리합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아이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음이 고르게 울립니다. 의사 윤 박사가 서둘러 들어와 기존 병력과 지금의 수치를 비교하고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윤 박사는 의료진에게 약물 투여와 흡입 치료를 동시에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곧바로 보호자 면담을 위해 문을 열고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옵니다. 아이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해요. 윤 박사의 차분한 말에 미정의 무릎이 순간 힘없이 흔들립니다. 재현은 미정이 쓰러질 듯 몸을 휘청이자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꿈치를 잡아 지탱해 줍니다. 그 순간 미정은 고개를 돌려 재현을 바라보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해 감정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응급실 복도 한쪽에서 접수 직원이 병원비 절차를 설명하려고 다가옵니다. 재현은 자신의 지갑을 꺼내 카드 하나를 꺼내 보이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처리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접수 직원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납 창구로 이동합니다. 미정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고 재현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겹쳐 있어 복잡한 빛이 맺힙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감정을 정리할 틈조차 없이 아이의 상태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의료진이 소윤을 병실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미정은 아이를 따라 들어가려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복도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재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미정 옆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의료진의 발걸음 끝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마음속에서는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조용해집니다. 그 순간 미정은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멈춰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을 고릅니다. 미정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건데요? 그 질문은 비난도 원망도 아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재현은 잠시 미정의 얼굴을 바라보다 눈을 피해 복도 바닥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지금은 꺼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다시 엮일 예감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긴박함이 조금 가라앉자 의료진은 보호자 상담을 위해 미정과 재현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미정은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있고 손등에는 흰 자국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지만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재현은 미정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지만 그의 시선은 무겁게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 떠나던 날 인사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정리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쉼없이 두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억은 설명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무게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침묵을 견딥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을 혼자 버텼던 마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의사 윤 박사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아이 상태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소윤은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이며 집중 치료가 당분간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미정은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동안 숨이 끊어질 듯 조여와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윤 박사는 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어 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얼굴에 슬픔과 현실적인 절망이 동시에 스칩니다. 옆에서 재현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 되새깁니다. 그는 의료진에게 향후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비용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미정은 그 말에 잠깐 고개를 들지만 표정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엇갈립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는 이유와 그 의미를 단번에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선희와 유리가 상담실 밖 복도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필요한 물품과 간단한 음식을 들고 아이의 상태를 묻습니다. 미정은 문틈으로 보이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만 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재현은 혹시 불편할까봐 두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옵니다. 그는 지훈에게 연락해 병원비 처리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지훈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곧바로 움직이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복도 한쪽에 서 있는 재현의 표정은 무거운 책임감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는 기댈 곳 없이 이 자리까지 온 미정의 지난 세월을 곧바로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오래 묻어둔 죄책감과 연민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재현은 복도 끝 창문 너머 저녁빛을 바라보며 이제는 과거를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천천히 깨닫고 있습니다. 미정은 아이 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계속 얽히며 그녀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편 재현은 병실 앞에서 의료진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새로운 결심을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정을 모른 척하고 뒤돌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기계음이 희미하게 퍼지고 세 사람의 인연은 그 소리처럼 천천히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연결은 앞으로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불씨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가 선택해야 할 다음 한 걸음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빌딩 관리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빠르고 무겁고 얼굴에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관리소장 박 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박 소장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서둘러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재현은 청소팀 관리 방식, 최근 경고장 사유, 휴게 공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요청합니다. 박 소장은 서류를 급히 꺼내며 설명하지만 보고가 이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서류에는 청소 인력들이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재현은 수치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백한 의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재현은 단호한 표정으로 인력업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합니다. 인력업체 담당자와 관리소장, 비서 지훈이 회의실 한자리에 모입니다. 재현은 청소 인력의 휴게 공간 개선, 병가 시 대체 인력 지원, 가족 돌봄 상황에서의 근무 조정 등을 새롭게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비용 증가를 걱정한 인력업체 담당자가 난색을 보입니다. 박 소장 역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재현은 장기적으로 건물 이미지와 입주사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단호함과 현실적인 설득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담당자들은 재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고
모두에게 생소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정의 상황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직원 복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그녀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조심스러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복도에 나와 잠시 창문 쪽에 멈춰선 재현은 병원에서 마주한 소윤의 상태를 떠올립니다. 작은 몸이 흔들리며 호흡기 위에서 힘겹게 숨을 쉬던 모습이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방금 정리한 회의록 초안을 건넵니다. 재현은 조용히 장단점을 검토하며 몇 가지 세부 운영 방안을 추가로 지시합니다. 지훈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남겨진 재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더 명확해졌음을 느낍니다.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확고한 방향이 잡힌 사람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날 오후 청소팀 게시판에는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고 공지가 붙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놀란 듯 속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선희는 공지를 보고 나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라며 작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반길 여유는 아직 부족했고 모두 조심스러운 시선을 교환합니다. 한편 미정은 병원에서 보내온 경과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며 근심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일 다시 빌딩에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회복이 가장 큰 숙제였고 그 외 모든 것은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재현은 그 마음을 직접 읽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다가올 변화를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게 자신의 역할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갈수록 세 사람의 운명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동 복도에는 아침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소유는 산소 마스크 없이도 한동안 안정적으로 호흡하며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 윤 박사는 약 복용 일정과 한 달 남짓 이어질 검사를 안내하며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정의 손끝은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었고 표정에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들고 미정에게 기운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자 미정의 눈가가 살짝 젖어듭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 며칠의 고통이 조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병실을 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여전히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다음 선택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계속 미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재현은 병원비 정산 내역을 조용히 수납 창구에 전달합니다. 지훈도 몇 가지 서류 정리를 돕고 있지만 두 사람은 미정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가능한 한 조용히 움직입니다. 병원 앞에서 미정은 소윤의 외투를 여며주며 앞으로의 생활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근무 환경을 떠올리면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희가 병원으로 찾아와 퇴원을 축하하며 근로 조건이 곧 개선될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청소팀 전체가 미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의견을 냈다는 말에 미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 변화의 배경에 재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정인지 책임인지 진심인지 구별되지 않아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미정은 도움 자체가 부담스럽고 마음의 상처를 되살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여러 겹의 감정이 뒤엉킨 상태에서 재현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병원을 떠나 택시에 오른 미정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도심의 차량 소리와 신호등 불빛이 흐릿하게 지나가며 마음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후 청소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지 그녀는 여러 생각을 머릿속에 나열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아이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선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결론을 조심스레 내립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미정은 방 한 구석에 쌓인 공과금 고지서와 밀린 월세 고지서를 조용히 펼쳐봅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은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당분간 빌딩 청소 일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론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재현과의 감정적 거리는 철저히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윤을 단기 돌봄센터에 맡긴 미정은 다시 빌딩 로비로 출근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있지만 발걸음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입니다. 달라질 현장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예감이 콰이어틀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마주할 새 하루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아침 미정이 빌딩 지하 휴게실 문을 열자 익숙하지 않은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낡았던 전등은 새 LED 조명으로 교체돼 공간 전체가 환해졌고 공기청정기에서는 청량한 바람이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직원 복지 안내문과 병가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새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미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내문을 바라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안내문에 적힌 가족 돌봄 사유 시 근무 조정 가능 문구 앞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선희가 뒤에서 다가와 휴게실 분위기 완전 달라졌죠? 라며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낯섦과 경계가 동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휴게실 공기만큼은 확실히 달라졌지만 마음까지 편해진 건 아직 아니었습니다. 업무 시작 후 박 소장은 이전과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작업 지시를 전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압적인 태도가 거의 사라져 있었고 동선 개선과 신규 장비 도입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은 오히려 낯설 정도였습니다. 미정은 바닥을 닦다가 새 청소 도구의 손잡이가 오래된 것보다 훨씬 가볍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손목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 잠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카페 매니저 유리는 미정을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요즘 건물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유리는 변화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미정은 이미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고마움과 부담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작은 미소만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심 더 깊은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현은 임차인 대표들과의 회의 일정으로 로비를 지나게 됩니다. 그는 직원 복지 개선과 건물 관리 품질 향상을 설명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직접 현장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재현이 로비로 내려오자 청소 중인 미정이 먼 거리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바닥을 닦고 있어 재현의 시선을 느끼지 못합니다. 재현 역시 미정에게 다가가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자연스럽게 다른 직원들을 응대하며 동선을 이어갑니다. 대신 그는 비서 지훈을 불러 조용히 문서를 건넵니다. 그 문서는 미정에게 전달될 근로계약 변경 사항 안내문이었습니다. 지훈은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미정에게 다가가 업무 참고하시라고 전달드립니다라고 차분히 말하며 문서를 건넵니다. 급여 인상, 유급병가, 근무 조정 가능 항목 하나하나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세심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정은 문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개인적 배려가 아닌 전체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이 천천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서류를 접은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과 고마움이 동시에 자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경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재현은 멀리서 미정이 문서를 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만 다가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층이 생겨 있었고 그 공간을 건너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고 변화는 분명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하루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변화가 앞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녀조차 알 수 없는 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따뜻한 봄바람이 병원 앞 가로수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소유는 정기 검진에서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작은 배낭을 메고 학교에 정상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아이가 교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정은 오래 묵은 짐을 조금 내려놓는 듯한 숨을 내쉽니다. 그녀의 근무 스케줄은 조정된 덕분에 오전에는 빌딩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소윤의 숙제를 도와줄 시간이 생겼습니다. 가사와 일, 아이 치료까지 모두 얽혀 있던 삶에 작은 여유가 스며드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청소팀은 신규 인력이 충원되면서 업무 강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팀 내 분위기 또한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웠던 작업 지시도 한결 정리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며 모두가 조금씩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선희와 유리는 미정이 전보다 안정된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한 듯 서로 미소를 나누곤 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재현이 있다는 걸 미정도 알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정이 얽힐 틈을 스스로 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운동회가 열려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과 응원 소리가 가득 퍼집니다. 소유는 달리기 시합에서 작은 몸으로 결승선을 향해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미정은 관중석에서 휴대폰을 들어 아이를 촬영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그 옆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재현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는 후원사 행사 점검을 위해 학교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소윤의 시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현은 뒤쪽에서 아이의 뛰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아이의 기운찬 움직임을 보며 한순간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스칩니다. 그는 미정이 자신을 발견하지 않도록 일부러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자리를 옮깁니다.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재현에게는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소윤이 받은 작은 메달을 집 서랍 속에 정성스럽게 넣습니다. 소윤은 침대 위에서 들뜬 목소리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쉴 틈 없이 쏟아냅니다. 미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정말 잘했어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깊은 안도의 빛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아이의 웃음은 작은 집을 더욱 환하게 물들입니다. 미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의 무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갔고 내일도 분명 새로운 하루가 열릴 것입니다. 그 하루들이 이어지는 동안 세 사람의 인연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진 어느 날 빌딩 로비는 연말 장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트리를 조립하는 행사 인력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고 임차인 직원들은 장식 구역을 조심스레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팀은 행사 일정을 고려해 동선을 다시 맞추고 로비 중앙에 설치될 대형 트리 주변 청소에 신경을 씁니다. 미정은 새로 정리된 장비를 살펴보며 오늘 해야 할 작업 목록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휴게실에서 소윤이 숙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살짝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몇 달과는 다른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은 오늘 하루를 더욱 꼼꼼하게 이어가려는 듯 움직임이 신중합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자리마다 정돈된 빛이 번져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그녀에게는 큰 성취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소윤은 미정이 일하는 빌딩으로 들러 로비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는 카페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줍니다. 소윤은 두 손으로 머그를 감싸며 고맙다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행복한 공기가 로비 곳곳을 채우고 있고 행사 직원들은 배경음악을 틀기 시작합니다. 소윤은 음악에 맞춰 작은 리듬을 타며 숙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늘만큼은 깊은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시각 층간 이동 중이던 재현은 로비에 잠시 멈춰섭니다. 그의 시야에 숙제를 하는 소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조용히 펜을 움직이며 집중하는 아이의 모습은 병원. 침대 위에서 힘겨워하던 몇 달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재현은 그 사실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입가에 아주 옅은 안도의 미소를 띱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려다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잡고 그대로 자리에 멈춥니다. 미정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장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가 쪽으로 조금 이동한 뒤 그는 로비 전체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시선 속에는 안정된 직원들과 편안한 청소팀, 그리고 웃고 있는 소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풍경이 자신이 만들고 싶던 방향과 맞닿아 있음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잠시 흘려보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미정은 소윤의 가방을 챙기고 트리 아래에서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소윤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거리며 즐거운 표정을 짓습니다. 두 사람은 여유 있게 빌딩 출입문을 지나며 겨울바람을 맞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소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나란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늘어집니다. 사소한 대화가 이어지고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미정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이어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감사한 감정이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감정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심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뒷모습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